That's weird. Tina, take my hand. Here, honey. Can you hear me? You're right here, pal. Don't move. 홀라라 리뷰. This is Hope from 홀라라 리뷰. 안녕하세요, 호로따 리뷰 호이입니다. 오늘은 게임 리뷰도 아니고 안 읽어본 책 리뷰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화제의 영화죠. 백룸 리뷰입니다. 백룸 사실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모르는 사람도 이젠 알지. 왜? 이 영화가 데이트를 쳤기 때문이죠. 재밌습니다. 좋은 영화야. 간만에 좋은 공포 영화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 포스터입니다. 제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아시겠지만은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리미널 스페이스 장르계의 거의 1황이에요. 1황. 지금으로서는 8번 출구가 있기 전에 백룸이 있었습니다. 이게 백룸이 언제부터 시작됐었냐면은 2019년인가 20년도쯤에 이 사진 하나가 올라와요. 너무나 요 기묘한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화제가 됩니다. 그 사진이 주는 기묘한 느낌 때문에 데이트를 쳤고, 시간이 지나서 일종의 설정놀이 같은 게 살짝 붙어버려요. 거기서 또 빵 터져버리면서 이제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고 돌아서 이게 체급이 커진 거예요. 이 백룸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 감독이죠. 아주 어린 천재 감독이 되어버린 케인 픽셀이 본인 유튜브 채널을 백룸 컨텐츠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백룸 세계관이 굉장히 커졌어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세계관과 유튜브 백룸 세계관이 같은 세계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튜브를 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영화 백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이래요. 오늘의 포인트는 왜 이 백룸이라는 영화는 재밌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요. 첫 번째,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뜬금없는 질문이죠. 공포영화가 당연히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공포영화가 당연히 무서워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공포영화에서 주는 그런 공포감은 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장르 자체가 특이해서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장소, 일상과 가까운 장소들, 늘 봐왔던 장소들이 뒤틀림, 위화감, 그런 것에서 오는 공포감을 이 영화 전반에 조성을 해놨고요. 쫓겨다니는 공포감, 어떤 상황이 압박해오는 공포감, 공간이 압박해오는 공포감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섭진 않았어요. 무서운 장면이 2번 정도 나와요. 점프 스케어를 굉장히 잘 활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점프 스케어도 사실 왜 요즘 공포 영화들은 점프 스케어를 그냥 때려 넣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때려 넣지 않았어요. 때려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여기서 빵 하는 터지는 느낌이 훌륭합니다. 요약하자면 조여들고 그리고 쫓아오는 미지의 존재, 그리고 장소에 대한 공포가 백룸이 주는 공포감입니다. 투 주인공 체제. 왜 투 주인공 체제가 재밌었냐? 주인공 변화에서의 신선함이 좋았어요. 제가 자꾸 눈 내리는 거는 간만에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나름 이렇게 이걸 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클락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그걸 이끌어갑니다. 클락의 이런 심리 상담사인 메리는 클락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제 클락이 실종되고 백룸에 들어가서 실종되고 나서 메리가 클락을 찾으러 그 매장에 갔을 때, 그 가구 매장에 갔을 때, 그때부터는 주인공이 교체가 됩니다. 기존의 주인공이 그걸 지나가다가 사라집니다. 장치적 역할을 하던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이끌어 나갑니다. 클락은 주인공의 존재에서 적대자로 나오게 됩니다. 빌런이 되는 거예요. 빌런이 되어서 메리를 쫓게 됩니다. 쫓는다기보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그렇지만 메리의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이 말로써 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주인공 클락을 회유하게 됩니다. 회유하게 되면서 빌런의 포지션에서 회유가 됨과 동시에 엔티티 캡틴 클락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죠.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주인공에서 빌런에서 희생자로, 메리는 제3자 또는 장치에서 주인공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메리는 또 한 번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점이 재밌었어요. 두 주인공 체제를 활용하되 그걸 이끌어가는 주인공을 교체하고 서로 간의 대립을 유발하고 풀어짐과 동시에 한 주인공이 탈락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점프 스퀘어의 활용, 공포영화인 만큼 점프 스퀘어를 활용하지만 남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이 메리의 과거 회상,
극도의 편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엄마의 등장신이 굉장한 점프스퀘어였어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고? 라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만큼은 저도 가드가 내려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잽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틴 클락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도중에 이런 가스를 통해서 순간 소리도 사라지고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 순간 뒤를 돌 때 캡틴 클락이 메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장면, 성적인 점프 스퀘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소들을 너무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점프 스퀘어 장면이 굉장히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I never looked behind this whatchamacallit case before. Huh? That's weird. It's like something out of that Twilighty show about that zone. Tina, take my hand. Chris, don't. My hand, honey. Take a hold of it. Here. Here, honey. Can you hear me? You're right here, pal. Don't move.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 그리고 장소들이 굉장히 신속한 내 동네에서 일어난다는 점, 거기에 기관 또는 정부 같은 것들이 엮여 있다는 점 등에서 전설적인 TV 시리즈죠. 트윈 픽스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향기가 났어요. 그런 데이비드 향기가 은근히 났습니다. 되게 몽환적이고 이질적인 부분이, 그리고 친숙함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트윈 픽스의 향기가 났습니다. 영화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영화 디테일은 메리와 에이싱크 연구소의 캐릭터들이 만났을 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원래 MRI를 만드는 회사였다. 컨셉에 맞춰서 마취 가스 같은 걸 활용해서 엔티티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디테일을 많이 살렸구나. 단순히 총과 무기 같은 걸 활용한 게 아니라 MRI를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당연히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그게 풀려 있겠지. 순소를 기억하는 이런 차원 저장소의 느낌의 백룸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메리의 그 무서운 어머니 또한 백룸에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속편에서 좀 더 캡틴 클락보다 압도적인 엔티티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캡틴 클라크가 클라크를 공격해서 죽이게 된 이유에 대한 분석인데요. 백룸이라는 장소가 클락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캡틴 클락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는 심리 상담사답게 이 클락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캡틴 클락가 등장하죠.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백룸이라는 장소가 클라크를 기억하는 방식이 변화됨으로써 캡틴 클락 본인의 존재가 부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았나. 부정당하는 순간 본인의 존재 또한 변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엔티티에게 있어서는 존재 말살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공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리력으로 이 캐릭터들이, 이 백룸의 존재들이 제압이 된다는 점에서 군이 투입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백룸 또한 이런 총과 무력, 이 총 같은 이런 화력을 무한한 수준으로 지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무기를 함부로 사용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극장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다면 이런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This is all from Whole Lot Review. 호와 bitches, 호와.